오늘 이슈 첫 번째는 503번의 황제 진료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세상 천지 누가 내성 발톱으로. 네, 제가 의료계 쪽에 종사를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군 시절에 군 의무병으로 네. 이제 군 복무를 했는데 내성 발톱 환자가 많아요, 군대. 꽤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화 안 신던 거 신으니까 그 딱딱한 재질의 그 불편한 신발을 신으니까 많은데 내성 발톱 때문에 MRI 촬영까지 한다. 그건 조금 억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과잉 진료가 아닌가 하는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네. 병원으로 이송될 때의 모습도 굉장히 이슈거리가 될 만했는데 네. 마치 그 계란초밥을 연상시키는 이불과 이불 사이에 이렇게 폭 쌓여서 가셨었죠. 아니 모르겠어요. 왜 그렇게 이불로 똘똘 말아가지고 멍석말이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이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박근혜 씨가 공인이긴 공인이잖아요. 그런데 네. 이제 일반 제도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불로 그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 이동용 침대 네. 거기다 눕혀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게 과연 병원 측도 적절했는가? 그래놓고 MRI를 찍었는데 방사능의 힘으로 싹 다 나으셨는지 네. 나올 때는 마스크 하나만 딱 끼고 걸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예. 들어갈 때 그 이불을 감싼 거가 날씨가 엄청나게 덥잖아요. 지금 7월 말인데 엄청 네. 습하고 더운데 네. 엄청 두꺼운 이불을 그냥 머리카락 조금 남기고 다 덮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안에는 완전 땀이 완전 다 차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아니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머리카락만 있었을 수도 있죠. 어떤 류의 진료를 받았는지는 뭐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결국에는 내성 발톱에 의한 합병증 그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족부 쪽에 MRI를 찍은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그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세 번째, 네 번째 발가락이 네. 구치소 화장실 문턱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내성 발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지금처럼 뭐 문지방에 이제 발 앞에가 딱 찍혀가지고 아얏하고 나면 보통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되게 주의하지 않나요? 그렇죠. 네. 네. 그렇죠. 예.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. 이거는 미련한 건지. 저는 이거를 뭐 한 두세 번 이래가지고 발이 그렇게 다쳤다는 거는 고의적으로 자해를 한 것도 의심을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. 그게 세 번째, 네 번째 발가락이 네. 뭐 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네.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발 구조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다치는 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아니에요? 그렇죠. 세 번째, 네 번째로 어떻게 문지방에 찢는지 잘 이해가 일단 안 가고요. 네. 찾아보니까 교도소에 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네. 지금 박근혜가 쓰는 방은 확실히 그 문턱이 있어요, 화장실에. 네. 근데 그 한 사람이 쓰는 그 독실에는 문지방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. 네, 임시 가림막 하나만 있는 정도라서 네. 그 방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. 그렇죠. 정말 그렇게 예우를 해줄 거라면은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 그렇죠. 방에 왜 자꾸 계속 놔두는지 네.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네. 근본적인 해결점은 제시해주면 되잖아요. 원래 가야 될 방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문제 같은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고 박근혜 씨가 받는 이 황제 진료 이런 류의 진료들은 일반 재소자들은 어지간해서는 그 중병이 아니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외진이라고 하잖아요. 그 진료 자체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네. 박근혜는 고작 내성 발톱 하나로 이렇게 서울 성모병원이라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다는 건 결국에는 이게 과잉 의존 논란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한간에서는 이게 재판을 못하게끔 네.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죠. 그 연기력이 잘 안 받쳐주나 봐요. 이게 7월 10일, 11일, 13일에는 이제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불참했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14일 날 재판을 출석할 때는 조금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그 통증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28일 날 이제 병원 진료하는 날에는 그 특별한 그 걸음걸이 징후가 없었다 그런 마치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다른 쪽 다리를 전다거나. 착각하는 거야. 네. 왼발이었나? 오른발이었나? 뭐 이러면서 아이 모르겠다. 그냥 절지 말자. 뭐 이러면서 어차피 내 뜻대로 다 되는데 뭐 이러면서 박근혜 씨가 받는 일단 이런 예우 이런 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
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씨를 출당시키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.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네. 나온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혁신위 위원들이 구성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 중 하나가 네.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. 네네. 그죠. 그래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박근혜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네. 하니 참.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최근에 추미애 대표가 그 국민의당이 얘기했었던 머리 자르기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바로 머리 자르기 아닌가 싶어요. 뭐라고 하지? 그러면 애초에 그 아메바 같은 건가요? 그러니까 머리 같은 게 없고 하나의 플라나리아. 네 플라나리아. 플라나리아. 그 잘라도 네.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. 재생이 되고. 네. 이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이 되냐면 일단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존립을 해서는 안 되는 당이다라는 건 이제 촛불 시민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집회도 했었고,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가 우리가 걸었던 슬로건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름만 바꿔서 자유한국당. 그럼 자기들 보수를 유지해야 된다. 막 이러면서 보수 같지도 않은 보수잖아요.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박근혜라는 상징성 인물을 제거하고 면피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. 그런 류의 그래서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까 그 매미 얘기가 나와서 잠깐 생각이 든 건데요. 네. 그 조선시대의 왕들, 그러니까 왕세자의 그 모자를 보시면요, 이게 매미 날개래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매미 날개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죠. 네네. 어린 매미인 거예요. 예. 그래서 어린 매미가 이렇게 매미 날개가 이렇게 제껴져 있는 그 신하들의 말을 예. 잘 경청해서 정치를 잘 하라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대요. 그 매미 날개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정치적으로 신하들이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했어야 할 일들은 박근혜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꾸짖고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 새누리당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. 그럼요. 네. 예. 한몸통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박근혜를 비롯한 그 세력들에게 얼마나 부역했습니까? 그러면서 온갖 악질적인 법안, 그다음에 만의 언행들 그런 부분으로서 국민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나요? 그렇죠. 그런 걸 생각해 볼 때, 이제 와서 자른다? 그러니까 네. 얘네들의 그런 정신 세계는 보통 우리가 남이 간데 이럴 땐 우리는 남이다. 사실 남이었어. 너와 나는 남이야. 막 이러면서 박근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나라당 때부터 잘 이용한 거죠. 박근혜라는 캐릭터를 잘 이용하다가 503번을 데리고 계속 가기에는 자기들 그 리스크가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결국에는 박근혜를 버리고 가야 된다.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. 아직까지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. 뭐 입금이 계속 되시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. 지금 혁신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. 의원들이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혁신이 끝날 때쯤에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. 네, 이렇게 맞아요. 얘기를 하던데 네. 제가 예상을 해본 거는 네. 일단은 김무성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. 김무성 예. 왕의 귀환이요? 출당론 하면 김무성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옥새 들고 뭐 그런 것까지 했으니까. 근데 김무성이 지금 바른정당에서 다시 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는 건 김무성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는데요, 저는. 뭐 그거보다 더 큰 무리수도 생각을 해봤는데. 아니면 뭐 바른정당을 다 흡수하려고. 네, 바른정당과 합수한다던가. 네. 국민의당 흡수하시죠.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? 아, 뭐 안철수가. 재활용품만 이렇게 모이는 건가요? 이렇게. 네. 그러니까 뭐 유유상종이라고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그런 거 하겠죠. 뭐 일단 우리끼리의 그냥 예측인데 뭐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요.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. 수임번호 503번의 황제 진료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. 더불어서 수임번호 503호를 출당시키면서 자신들의 예, 이미지 저는 개선을 위해- GH입니다. 그 재판 그 중계방송이 허용됐대. 국정농단 사건 같은 그 주요 사건은 막 국민의 알 거를 위해서 생중계의 필요성이 있다.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허용했다. 그러면 안 되죠. 왜? 입을 옷도 마땅치 않은데. 옷 그 올림머리도 요즘에는 내가 그냥 대충 올려가지고. 스타일이 안 나오는구나. 이 카메라 빨이 살아야 되는데. 생중계하면서 졸기도 힘들겠고. 그러니까. 법정에서 휴대폰도 쓰셨다면서요? 예. 야,
그 변호인 거 휴대폰 잠깐 썼습니다. 어디 법정에서 휴대폰 쓸 생각을 하냐? 그런 생각을 남들은 못하지요. 응. 하지만 나는 합니다. 여전히 재밌으십니다. 어쨌건 내 재판 생중계를 꼭 그렇게 보고들 싶어 한답니까? 예. 아, 나는 별론데 남들은 보고 싶어 하나 봐. 기왕이면 극장에서 본다. 극장에 3D로. 기왕이면은 4D는 어때요? 4D는 알지. 냄새까지 막 나게 되잖아. 그럼 별로지 그런 거는. 그럼 아이맥스 정도. 그거 좋다. 국정농단 재판 아이맥스 특별 상영. 팝콘 먹으면서. 달콤한 맛, 고소한 맛 중에 어떤 거? 난 달콤한 거. 난 고소한 거. 달콤하고 고소한 거 먹으면서 이 대형 스크린으로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쐬면서 이 재판 중계를 보면은 아이고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니 됐어요. 에이, 그래도 뭐 중계를 전부 하는 거 아니잖아요. 판사가 선고할 때 그래 잠깐 중계하는데 뭐. 어쨌건 마음에 안 듭니다.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보다 보면은 동정 여론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. 좋게 생각하자고. 울까? 글쎄 그 눈물 클로즈 그건 안 될 것 같은데. 참사 그때는 뭐 타이밍 맞춰 딱 들어가줬지만은 요건 좀 안 될 것 같은데. 단독샷도 몇 커트 없겠네. 그래도 내가 주인공인데.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아쉽지. 삐지도 쫙 깔아주고 하면 좋은데. 에휴, 몰라요.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일단 들어갑시다. 아이고 더워라. 아이고 여기 좀 더워 여기가. 아이고 문 열어요. 룸 들어봤습니다. 그 얘기 터졌죠. 그 세훈 씨 녹취록. 세우 씨. 이 국정원 원장 했던 그건 또 왜 지금 터져져? 큰 거 터졌네. 그러게, 아이고. 선거 개입에 여론 조작에 언론 보도 개입에 우리 저 원전 원장이 참 열일했어. 그 열일을 세훈 씨가 혼자 했다고요. 그걸 누가 믿어? 내가. 에이. 난 그 사람 많이 믿어. 나 엄청 수사 다시 해야지. 이렇게 녹취록까지 나왔으면은. 다시 하고 그러는 거 이거 정치 보복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아니야. 그 잘못한 거, 잘못된 거를 숨김없이 파헤치는 게 어떻게 그게 정치 보복입니까? 논리적으로 맞진 않죠. 그러니까. 맞진 않아도 그냥 정치 보복으로 해줘. 아, 그래 가야지. 이 판국에 그럼 뭘로 가? 응? 그래서 우리 쪽 식구들도 딱히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전부 그걸로 가잖아. 정치 보복이다. 근데 그것도 잘 가야 돼요. 그 잘못한 거, 잘못된 거를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다 보면은 이 잘못한 거, 잘못된 것들이 그동안 있어 왔다고 우리들 이렇게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. 물론 뭐 그렇게 한데 그 정부원 댓글 사건으로 이번에 그 세훈 씨 얼마 구형받았습니까? 징역 4년. 이야, 싸다. 싸게 끊었지? 세일가로 끊었나? 아주 잘 끊었네. DC 엄청 많이 들어갔어. 댓글 DC, 원장 DC 전부 들어갔어. 그러네. 그 선거 개입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우리 쪽도 요즘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정말 뭐 디지털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. 그 정보원 직원이 폭로도 했잖아요. 그 MB님 그 지시 없이는 댓글 조작할 수 없다. 아, 불가능하다. 직접적인 지시와 결재가 있었을 것이다.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지. 그 사람만의 생각일까요?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. 같을 수도 있어요. 그럴까? 예,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정황상 MB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일들이. 에이, 그러지 말자. 응? 지금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뭐해. 지금은 적폐청산이 더 시급한 때입니다. 그래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하는 거지? 그렇구나. MB 정부 때 일들이 수면 위로 막 올라오잖아요. 수면 위로 막 올라오면 가라앉히면 안 될까? 잘 덮어 눌러가지고. 뭘로 덮어요? 뭐 녹조로? 에이, 그러지 말고. 덮어준 거 많이 있잖아. 나의 친구들, 언론들. 언론을 그 어느 정도로 그 망가뜨리고 무력화시켰는지도 지금 확인 중이래요. 정치 공작, 언론 공작. 나 어저께 홍 대표 만났는데. 장화홍 대표. 알았고요. 반갑더라고. BBK 대 생각도 나고. 만나든 말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.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. 그리고 내가 덕담도 해줬고. 잠깐만. 응. 그럼 뭐를 위해서요? 발음 잘 못 들었어? 다시 한번 해줄게. 예.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. 그래 덕담 해줬지. 뭐를 위해서? 나. 아. 나를 위해서, 나라를 위해서. 아, 그 재미나지. 서로 같이 장화 신겨주고 녹조 풀어가는 건 어때요? 에이, 우리 서로는 못 신겨. 딴 사람 신겨줘야지. 알면서.
그 케빈님 문건에서 MB 정부 때 문건도 많이 나왔고 야, 나올 줄 알았어. 왜 그래 나한테? 덕분에 저도 참 외롭지 않습니다. 왜 이렇게 계세요 혼자? 너무 끄집어내 나를. MB님도 주인공이시니까 지난 9년 세월에. 너너너너너 안 할래 주인공 난 아니야. 아이고 그거는 뭐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가야지. 괜히 왔어.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어딜 훅 들어와 사람 힘들게. 저기 MB님 왜 뭐 할 말 있어요? 안녕하신가요? 뭐래? 가려고 그랬는데 뭐 안녕하냐 뭐 이상해 타이밍이 왜 그래?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. 그 앞으로는 더 자주 많이 뵙겠습니다. 흠칫 누구 맘대로. 그래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게 과연 병원 측도 적절했는가? 그래놓고 MRI를 찍었는데 방사능의 힘으로 싹 다 나으셨는지 네, 나올 때는 마스크 하나만 딱 끼고 걸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예. 들어갈 때 그 이불을 감싼 거가 날씨가 엄청나게 덥잖아요. 지금 7월 말인데 엄청 네. 습하고 더운데 네. 엄청 두꺼운 이불을 그냥 머리카락 조금 남기고 다 덮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안에는 완전 땀이 완전 다 차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아니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머리카락만 있었을 수도 있죠. 어떤 류의 진료를 받았는지는 뭐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결국에는 뇌성발톱에 의한 합병증 그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족부 쪽에 MRI를 찍은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그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세 번째, 네 번째 발가락이 네. 구치소 화장실 문턱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내성발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지금처럼 뭐 문지방에 이제 발 앞에가 딱 찍혀가지고 아야타고 나면 보통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되게 주의하지 않나요? 그렇죠. 네. 그래서 박근혜 씨가 받는 일단 이런 예우 이런 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씨를 출당시키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.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네. 나온 얘기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혁신위 위원들이 구성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 중 하나가 네.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. 네네. 그죠. 그래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박근혜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네. 하니 참.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최근에 추미애 대표가 그 국민의당이 얘기했었던 머리 자르기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바로 머리 자르기 아닌가 싶어요. 뭐라고 하지? 그러면 애초에 그 아메바 같은 건가요? 그러니까 머리 같은 게 없고 하나의 플라나리아. 네 플라나리아. 플라나리아. 그 잘라도 네.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. 재생이 되고. 네. 이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이 되냐면 일단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존립을 해서는 안 되는 당이다라는 건 이제 측면이 많고 박근혜 씨가 받는 이 황제 진료 이런 류의 진료들은 일반 재소자들은 어지간해서는 그 중병이 아니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외진이라고 하잖아요. 그 진료 자체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네. 박근혜는 고작 내성발톱 하나로 이렇게 서울 성모병원이라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다는 건 결국에는 이게 과잉 의존 논란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한간에서는 이게 재판을 못하게끔 네.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죠. 그 연기력이 잘 안 받쳐주나 봐요. 그게 7월 11일, 13일에는 이제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불참했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14일날 재판을 출석할 때는 조금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그 통증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28일날 이제 병원 진료하는 날에는 그 특별한 그 걸음걸이 징후가 없었다 그런 마치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다른 쪽 다리를 전다거나. 착각하는 거야. 네. 왼발이었나 오른발이었나 뭐 이러면서 아이 모르겠다 그냥 절지 말자 뭐 이러면서 어차피 내 뜻대로 다 되는데 뭐 이러면서 오늘 이슈 첫 번째는 503번의 황제 진료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세상 천지 누가 내성 발톱으로. 네, 제가 의료계 쪽에 종사를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군 시절에 군 의무병으로 네. 이제 군 복무를 했는데 뇌성발톱 환자가 많아요 군대. 꽤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화 안 신던 거 신으니까 그 딱딱한 재질의 그 불편한 신발을 신으니까 많은데 내성발톱 때문에 MRI 촬영까지 한다. 그건 조금 억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과잉 진료가 아닌가 하는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네.
병원으로 이송될 때의 모습도 굉장히 이슈거리가 될 만했는데 네. 마치 그 계란초밥을 연상시키는 이불과 이불 사이에 이렇게 폭 쌓여서 가셨었죠. 아니 모르겠어요. 왜 그렇게 이불로 똘똘 말아가지고 멍석말이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이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박근혜 씨가 공인이긴 공인이잖아요. 그런데 네. 이제 일반 제도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불로 그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 이동용 침대 네. 거기다 눕혀. 네. 그렇죠. 예.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. 이거는 미련한 건지. 저는 이거를 뭐 한 두세 번 이래가지고 발이 그렇게 다쳤다는 거는 고의적으로 자해를 한 것도 의심을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. 그게 세 번째, 네 번째 발가락이 네. 뭐 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네.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발 구조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다치는 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아니에요? 그렇죠. 세 번째, 네 번째로 어떻게 문지방에 씻는지 잘 이해가 일단 안 가고요. 네. 찾아보니까 교도소에 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네. 지금 박근혜가 쓰는 방은 확실히 그 문턱이 있어요, 화장실에. 네. 근데 그 한 사람이 쓰는 그 독실에는 문제방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. 네, 임시 가림막 하나만 있는 정도라서 네. 그 방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. 그렇죠. 정말 그렇게 예우를 해줄 거라면은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 그렇죠. 방에 왜 자꾸 계속 놔두는지 네.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도 네. 근본적인 해결점은 제시해주면 되잖아요. 원래 가야 될 방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문제 같은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